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설 연휴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정말 바쁘셨습니다. 좌용진, 우윤택 정말 바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절 끝나고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시간을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사드려야죠. 함께 하시는 분들. 자, 빨간 공장 감독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이면서 전직 농부이신 허용진 위원장님, 여기서는 좌용진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새해 복 얘기하기 좀 늦지 않았습니까?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분 소개를 하기가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파란 공장 선수를 준비하셨으나 이제는 평당원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이제 파란 공장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파핵관. 네, 파핵관. 자, 언론 전문가이시면서 전 제주국제대 교수,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이신 문윤택 당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코칼입니다. 네. 두 분 근황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명절 요렇게 보면서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역 민심들은 좀 들으셨습니까? 예, 명절에 주로 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예. 지역 여론도 살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네.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냈죠. 지역 여론이 어땠습니까? 지역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민주당에게 아주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 반대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지요. 국민의힘 한번 찔러 본 겁니다. 또. 예. 국민의힘 여론이 상승 추세인 것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네. 우리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크게 상승했겠네요. 그거야 뭐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걸 사양을 안 하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윤택님. 네. 우윤택님의 자세한 근황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명절을 혹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데 뭐 그동안 좀 저를 사랑해 주셨던, 지지해 주셨던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지냈다. 네. 인사를 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갑자기 제가 막 조심스러워지네요. 예, 우윤택님께 어떻게 얘기해? 예.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우윤택님께서 뭐 그렇다고 뭐라고 하실 분은 아니긴 한데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해야지 왜 그 빨간 공장에서 하십니까? 아니 한참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대변해드렸습니다. 좀 월권을 했다면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앙 정치 이슈는 건너뛰고 이 변방에서의 이슈를 좀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까 하는데 오늘 진짜 정말 이 지역 정치의 따끈따끈한 진짜 두 인싸분들 모시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내 모든 뭐 기사나 언론 기사나 이런 콘텐츠 중에 가장 뜨겁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단 빨간 공장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 날 보니까 면접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 면접했습니다. 도내에서 5분 올라와 가셔가지고 14일에 이제 바로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제주시 김승욱 후보께서는 이제 바로 본선으로 가시게 된 거 맞죠? 예, 그렇죠. 근데 제주시가 김영진 예비 후보는 아예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아가지고 중앙당이 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지금 와서 고민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뛰던 분이 계신데 그분을 배척하고 이 시점에서 다른 분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거는 우리 당원들이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는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당원 뜻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한 번씩 훅 치고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예. 당원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도민들이 얘기하면 좀 수긍하겠는데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더 당원의 뜻을 열심히 받든다고.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 공천 원칙 가운데 흔히 상향식 공천이라고 네. 그러니까 현지의 민심을 기반으로 한 어떤 공천 작업 예. 요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상향식 공천하는 그런 얘기들은 일단 경선을 할 때 지역 민심에 기반을 둔 경선을 한다 이런 취지가 강한 것이고요. 예. 일단 그 전에 적절한 후보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 그와 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예.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이 그래서, 천심. 민심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 계시면 예. 그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측면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 그분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맞지 않겠느냐. 근데 얼마 조금 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야를 막론하고. 예. 그 국힘에서는 3번 진 지역은 전략 공천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럼 6번 진 지역은 다시 원래대로 하는 겁니까? 산수를 복잡하게 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산수는 배우셨죠? 이거 원래대로 돌리나 해서. 3번 이상이라고 되죠. 네. 3번 이상. 예. 3번 이상. 이게 그 우윤택님의 하이조크였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또 예, 모른 이게 척하고요. 전문 용어로 매긴다라고 하죠. 이제.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중앙당에서는 뭔가 지금 우리 좌용진님께서도 얘기한 지역의 민심과는 좀 약간 괴리가 있는 뭔가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 치면은 이게 그래도 도당에서 뭔가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충분하게 우리 도당의 뜻을 제가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 민심과 동떨어진 중앙당이 결정을 한다는 건 뭐 정치 영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민의 뜻에 따라 주겠지요. 하지만 결정은 중앙당에서 한다는 거, 공관위에서 한다는 거. 참 이러면 좀 뭔가 지역 민심의 괴리가 중앙당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앙당도 그 하늘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천심이라는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읍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 고 박사님께서는 스스로의 뇌를 돌아본 적이 있나요? 눈으로 안 보이죠. 예.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나요? 안 보이죠. 그래도 뇌가 있고 마음이 있다고 다 주장하잖아요. 네, 요거 편집하겠습니다. 네. 불리합니까? 예. 그러면 전략 공천을 혹시나 지금 중앙당에서 공관위에서 염두를 두고 있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걸로 좀 보십니까? 전략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진작에 발표를 했겠지요. 진작에 했을 것이다. 진작에 했죠. 요거 납득이 되네요, 이거는. 진작에 했겠죠. 예. 그럼 지금까지 전략 공천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단수 공천, 제3의 인물. 단수 공천 지금 뭐 형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 것이죠. 발표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인물은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은? 지금 단수 공천 지금 공천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분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당연히 이름 거명하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분한테 공천을 주는 게 그게 우리 도민의 뜻 아닐까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뜻이고. 자, 그러면 제주시간 문제는 요 정도로 하고 제주시 을은 어떻게 뭐 단수 공천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뜻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내보면 격차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줬다는 것은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은 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후의 선거를 바라보는 건지. 이번에
당연히 승산이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아 승산이 있다고 바라보는 예, 겁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단수 공천을 한 취지는 예, 조금이라도 더 운동할 기간을 미리 주면 그 다소의 열세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을 염두에 두고 저는 당선되리라고 봅니다. 의뢰. 예. 왜냐하면 상대방 후보가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 외에 예. 뭐 제주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현황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제주도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와 반면에 우리 김승욱 후보는 예. 준비된 선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두 번의 여론조사에도 변동률이 확 눈에 띄게 확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우윤태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제주시를 전략 공천을 주장하시고 원희룡 전 장관을 내려보내달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너무하는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왜 너무하느냐면 을 지역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예.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예. 우리 지지세도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을 지역을 제가 띄우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일명 너무한다 표현하신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예. 참 또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 또 우윤택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수트발이 정말 멋있으십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 네네. 예. 그 지금 갑지역의 민주당 내부 경선이 좀 과열된데 사실은 도민들 사이에 경선이 과열돼야 되는데 후보 둘이 과열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일개 당원으로서 예. 좀 침착하자라는 예.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네, 두 분 다 공히 제가 제안을 드렸고 예. 이제 그만해라. 예.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 예. 자중하시라. 네, 자중하시라. 예. 그런 류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절 바로 전에 그 경선에 이제 합류하시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를 딱 접하셨을 때 좀 많이 생각이 복잡하시고 좀. 근데 뭐 네. 생각이 복잡한 것도 없고 뭐 그거는 복잡할 게 없는 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네. 뭐 아쉬움이 좀 있었죠. 아쉬움이 좀 있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제주의 비전들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서민 경제와 서민 정책들을 공약으로 던졌었는데 그게 좀 남아 있는데 너무 일찍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나마 그 정쟁 와중에도 저의 정책들이 한두 가지는 그래도 도민들 귀에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 A 후보, B 후보를 일반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A 후보의 정책이 뭐냐, B 후보의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요. 아하. 싸움밖에. 싸움밖에. 네. 근데 문윤택이 정책이 뭐냐 하면 우체국 금융부터 서민 정책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경선 전 예비 후보 과정에서 얻은 작은 저의 성과였다. 그다음 도민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정치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만족하고 이제 향후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다 해야죠. 제 역할은. 네. 어떤 역할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송재호 예비 후보 캠프라든가 문대림 예비 후보 캠프에서 서로 지금 우리 문윤택 우리 전 예비 후보님을 이제 끌어들인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아무튼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뭔가 선택의 시간이 필요한 지점이 있지 않겠냐? 뭔가 문윤택 예비 후보가 전 예비 후보 먼저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지금 3명 다 저 포함해서 3명 다 결이 너무 달랐어요. 결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는 뭐 제가 누구랑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선 가면 민주당이라는 결을 가지고 서로 맞춰봐야 되고 또 같은 정책들이 있으면 제가 뭐 그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함께하기에는 결이 너무 셋 다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은 저는 뭐 개입할 지금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도 마지막에 그게 있었는데 원팀을 제가 제안을 했고 원팀 서약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도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두 분 다. 한 분은 지난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역할과 그다음에 상대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답하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 또 한 분은 이제 그런 약간 치졸한 공세는 좀 멈춰라. 그 아직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도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과 이 정치라는 게 희망을 그리고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건데 그런 건 오간데 없고 그 상대 발목 잡고 이렇게 의혹 제기로만 일관한 부분들은 유권자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그 두 분 중에 아무나 사과를 한 분이라도 하면 그분과는 한 팀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 뭔가 여지를 이렇게 남기셨네요. 예. 예. 그 우리 저 좌용진님께서는 우윤택님께서 본선에 이 경선에 오르지 못한다는 뭐 이런 기사나 뉴스를 보셨을 때 예. 어떤 심정이 드셨습니까? 우리 변정수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뭐 그걸 떠나서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저 민주당 새 후보 저 주관적으로 감히 평가를 하자면 예. 예. 가장 정치에 적합한 분이 우리 또 이렇게 앞에 훈훈해지나요 가시는, 또? 예. 분인데 예. 나머지 두 분은 아까 지금 언론 보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은 뭐 술만 좋아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예. 그럼 그러면서 틈새 공격 포인트를 이렇게 찾았어요. 아니 그런 분들 하는 것보다 우리 우윤택 선생님께서 예. 국회의원 되는 게 민주당 국민의힘 이걸 떠나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하. 중앙당에서 해안이 좀 부족하다. 해안이 부족하다. 전략공천을 딱 주면 되죠. 민주당 수준이 딱 거기까지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민주당 수뇌부에서 뭐 당까지 비판했어야 되겠습니까? 저기 제주도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사람을 잘 파악할 시간이 모자랐다. 이런 거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똔똔이다. 네, 똔똔은 아니고 하여튼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튼 이 서울 놈들은 다 그 수준이 그 정도다. 네. 가까이 네. 보이는 거에 손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의 지금 그 경선 과열 문제를 조금만 더 언급을 하면 사실은 앞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국힘의 책임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국힘이 조금만 더 조직력이라든가 네. 지지도가 높고 국힘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위협적이었더라면.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오만한 경선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선만 되면 뭐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원인이다. 왜냐하면 본선 가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50%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부 총질이거나 마타도어는 이렇게까지 심할 수는 없는데 무조건 경선만 이기면 당선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인데 거기에 나는 국힘이 지난 20년 동안 이 중앙당에서 제주 지역을 소홀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역은 열세거든요. 현역 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니까 이제
국힘이 조금 더 잘해서 저는 내심 국힘을 약간 응원하는 이유가 전에도 얘기했죠. 매기 효과처럼 국힘이 잘했으면 민주당도 더 정신 차리고 더 잘하고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결과적으로 도민했듯이 유권자들에게 뭐 뭔가를 도움이 비전을 되는. 주고 맞아. 뭘 했을 텐데 지금 비전이고 뭐고 없이 그냥 얘 아니니까 나다 뭐 이런 식의 경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되면 되는 거야. 나만 되면. 근데 기다리고 있는 링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무섭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피를 처절하게 흘리고 링 위에 올라간 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가도 이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인데 맞습니다. 이 오만함의 원인은 그래서 저는 내심 국힘을 응원하는 거는 이념이나 길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좌우가 서로 경쟁을 해야 상호 발전하고 그런 내용들 결과물들은 다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내심 국힘을 응원하는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 네.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뜻으로 들립니다. 뭐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면 국힘 응원한다라는 부분이 원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옳으신 말씀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국힘이 강하다 약하다 이걸 떠나서 우선 죄송합니다. 참 약하게 보여서 허용진이가 그 저 갑 출신이 아니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는 요청하고요. 예. 국힘 우리 정치 세력이 좀 미약하다 강하다 이걸 떠나서 이거는 지금 바라보면 그 논쟁이 일어나는 건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이 자질 문제로 기착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술을 오랫동안 먹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국민의힘 때문에 뭐 재산 형성 그러니까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민주당한테 감히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적절한 후보를 주자로 내세워라. 왜 우윤택까지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 자질도 한데 나고 느껴질 만큼 싸움 박질을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왜 아스팔트 길에 진흙을 뿌리냐고요. 이게 컷오프된 놈 앞에 앉혀놓고 참 두 번 죽이십니다. 아유,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명품, 우리 또 신제품 아니었습니까? 신제품도 시대와 맞지 않으면은 당대의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쓸쓸하게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우윤택이라는 너무나 좋은 신제품이 있지만 이 신제품이 아직은 이 유권자들이라는 소비자들한테 아직은 받아들여질 타이밍이 아니다. 예. 조금 더 열심히 변정소를 하면서 얼굴을 알려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제품은 그러니까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이 이거 휴대폰 뭐요? 예. 이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이 한다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쓸 줄 몰라서 외면 받았거든요. 왜 이거 제품은 참 좋은데. 다시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그게 못 미쳐서 그 제품에 이런 현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주 씨가 유권자들을 지금 비하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하가 아니라 널리 알려져야 유권자들이 선택을 맞습니다. 받는데 알려지지 않은 신제품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모르잖아요. 이것을 유권자들이 비하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치인의 역량 중에 큰 부분이어서 제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하여튼 뭐 안타까운 마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으로 보셨을 때 민주당에서 누가 제주시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앞에 계셔서 그렇지만 두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두 분이 경선을 할 거니까.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왜 어렵냐? 예,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킬러 문항인가요 이게? 어? 킬러 아니, 문항? 왜 고르기가 어렵냐면 예. 옛날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도토리 기재. 예. 도토리는 누편호나 세원호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소양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예, 예. 어쨌든 뭐 30년 동안 술을 뭐 안 먹다가 어쩌다 실수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분은 정치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또 그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뭐 치료해야 된다고 공격하는 측면에서는 정치 마당에 나오지 않을 때 동료로서 진정하게 조언을 해주면 될 일이지. 경선을 앞두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픔이거든요. 예, 예, 예. 왜 아픔이냐면 환자라며요. 한쪽에서 얘기하는 환자니까 치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아픔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외면하다가 경선을 앞두고 나서야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술수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관점에서 보는 두 분 다 적합하지 않다.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기권입니다. 정말 두 분 다 뭐 물론 상대 당이긴 하지만 예, 정말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다음 이제 저희가 요 내용이 나갈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컷오프 된 놈 뭡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양도 갖추고 정치적 오늘 여러 번 죽네. 정치적 자질이 충분한데 유권자들한테 홍보할 시간이 해명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당선될 겁니다. 예. 야, 정말 이렇게 진땀을 빼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 자, 요 정도로 살펴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음 변정소를 할 때쯤이면 후보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서귀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귀포도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예, 서귀포도 지금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까지만 하고 어쨌든 오늘 녹화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거의 단수 공천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그 설 명절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보다 약간은 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에서 서귀포 지금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 좀 페인을 찾고 싶은데요. 제2공항 부분을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도당위원장이고 그거 하고 예비 후보하고는 다른데 그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예비 후보의 멘트가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2공항 관련해서 찬성한다는 아무런 보관도 없이 찬성한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보여지면 실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한테. 왜냐하면 찬성하는 지금 제2공항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프레임 문제가 돼버려서 뭐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라든가 민주당이냐 국힘이냐의 문제처럼 이렇게 쫙 프레임으로 포장이 돼버렸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민주당 예비 후보가 뭐 현역 의원이 뭐 지지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쪽에서 뭐 찬성한다 아니 그 뭐 찬성한다고 그래서 뭐 환영한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건 당연히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좀 깊이가 없는 선언이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배제되지. 그다음에 진보 세력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배제되지.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오히려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할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찬성을 얘기했으면 또 그 근거 찬성을 해야 되는 근거와 자기의 이력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렇죠. 좀 스토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결정적으로 위성군 의원의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는 집토끼대로 왜 저래? 라고 해버리고 그렇죠. 산토끼는 산토끼대로 그럴 줄 알았어. 어차피 선거 다가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요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물론 뭐 그 이전에 4년 동안 의정 활동이 서귀포 내에서 저는 뭐 서귀포 정서를 몰라서 그건 모르겠는데 보여지는 매체에 보여지는 보도된 내용들만 근거로 하면 저는 그 부분의 패착이 좀 많이 컸다. 지금 진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아쉬움이 있다. 많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우윤택님께서 서귀포 지역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민주당 신제품이었다면 네.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그러면? 저는 시종일관 저는 시종일관 원점 재검토입니다. 아예 그냥 선 굵은 하나. 네. 선 굵은 하나로. 제2공항 문제는 그거로 가고 나머지 내 의정 활동 가지고 평가를 받았어야죠.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의견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선 굵은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내 상대지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2공항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의견을 묻는 것인지 아니 뭐 그냥 뭐 저 정치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치인은 입장을 수시로 번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공항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일단 일관되게 명분 있게 나가는 게 정치인이 도리겠죠. 최소한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 공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 개별적 사안에 대한 문제고요. 서귀포시의 공항이 제2공항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은 뭐 제가 근 10년 가까이 8년 이상 견지해온 입장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변함이 없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서귀포 지역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 예비 후보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찬성 쪽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어떤 본인의 활동에 따른 그 결과물이고 이게 영향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비 후보 한 사람이 국민의힘이 예비 후보 한 사람이 예비 후보 등록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예비 후보 그 전에 이제 뭐 관련 단체를 만드시고 기본적으로 상식 기본적으로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도민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민 우롱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도민 우롱이죠. 우리 당 후보라고 해서 그렇게 아까 저 우윤택님께서도 위성군 의원이 그런 행보가 적절치 않다다 지적하였듯이 저도 그거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변정소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예비 후보 하기 전에는 공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분이 그때 공무원이었으니까. 공무원으로서도 의사표시 못 하나요? 정치 영역이 아닌데. 그럴 수 있군요. 이거 저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많이 체포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례가 없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신박한데요. 여러분 우윤택님의 얼굴에서 드디어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도민들과 평소에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안 되고의 목표 의식을 둔다는 거는 그런 정치인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회의원 당선된 적도 없고 후보를 대본 적도 없지만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제주도장과 같이.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예, 많이 하셨죠. 네, 법사에 네. 가서 설득도 했고 네. 그 오영훈 지사도 나한테 고맙다고 했고 또 서귀포시 저 체육관 건립하는 데 대해서도 나 네, 예. 중앙당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이성근 국회의원 뭐 여기 송재우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뭐 했는데요? 뭐 본인들도 나름 역할들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무슨 역할을 예.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 정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예, 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겨주는 도와주고 실행하고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닌가요? 아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비 선거에서 며칠 돼서 무슨 저 단체 좀 만들어서 뭐 서명 운동 좀 했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1년 전에 1년은 지난 4월 달에 제가 전도 공항 관련해서 도당 차원에서 여론조사한 거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그때도 앞섰어요. 이미 앞섰네. 네. 이미 앞섰다. 요새 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 4% 앞선 게 아니라 제가 지휘한 지방선거에서 서귀포 4% 포인트 앞섰습니다. 그 기조가 현상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허용진이가 참 공항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단체도 열심히 방문하고 안도 열심히 중앙당에 건의도 하고. 그럼 그 예비 후보님은 숟가락이다.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도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제주시 갑의 이제 두 예비 후보분들의 이 갈등에 가려져 가지고 사실 이게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이제 녹화 시점에서 한 며칠 전부터 이게 지금 굉장히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가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두 예비 후보 간의 신경전을 넘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뭐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제출했나요? 예, 기사가 떴습니다. 예,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제출했지. 예, 예. 요 어떻게 좀 경선 관리라든가 요런 좀 후배들 간에 좀 클린스만이 선수들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경실당했는데 어떻게 좀 우리 제주 감독님으로서 요즘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진흙탕 싸움을 하니까 중앙당에서 경고했다면요. 예. 이건 중앙당의 몫입니다. 아. 도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자체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 입장에서는 도당위원장이 역할을 할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중앙당에서 중재를 하든지 적절히 제재를 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중앙당이 나서서 도당에서 제재한 건 아니죠. 그러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당에서의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 맞다.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스템적으로 보나 그게 맞는 것이다. 요렇게 그 다투어지는 내용도 중앙당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팩트를 가장 잘하는 특정 예비 후보가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는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중앙당에서 제일 잘 아는 팩트잖아요. 전략 공천을 읍소했다는 읍소가 뭡니까, 위원장님? 국어사전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아까 신문인가 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 복고 하는 것이 읍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읍소는 허위 사실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법과 상식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허위 사실이 아니냐 할 때는 전체적인 맥락이 틀린 거냐 아닌 거냐를 봐야 되지 단어 하나 틀렸다고 해서 허위 사실이 되고 않으면 그거 국민들이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전체적.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틀린 게 많잖아요. 허위 사실 저희 방송도 하나하나 그냥 지적할 거예요. 우윤택 하면
문윤택인데 우윤택이라고 그러면 허위사실이 아니, 단어가 저희 그 틀리니까. 별명을 그렇게 붙이기로 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두절미해서 단어 한 단어를 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 아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저희가 이제 이 방송 내보내고 이제 다음 방송 할 때쯤이면 이제 아마 후보군들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비 후보군들이. 그렇죠. 예비 후보군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본선 경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제주시갑, 제주시을 그리고 서귀포시 이 세 개 선거구의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이슈 선거에서의 그 나름대로 선거에서 항상 늘 등장하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제가 감히 한번 뜬구름 잡는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예. 뭐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면 화두는 민생과 경제입니다. 민생과 경제. 늘 그랬지 않았습니까? 늘 그렇죠. 우리 제주도 지역에 국한해서 보자면 지금 현안이 되는 게 제2공항 문제, 그 다음에 이 원도심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노영을 중심으로 한 이 신시가지 이 부분에는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저기 뭐 구자 이쪽, 을 지역 이쪽에 가면 뭐 지역 균형 발전이 문제 이런 게 좀 화두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어느 거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그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뭐 갈등의 요소가 많은 부분들인데요. 그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수렴해서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민주당 측에서는 도정 측면에서 추진하고는 행정체제 개편을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행정체제를 도민들이 뜻에 따라서 개편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데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봐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면 도민들이 갈등을 유발해서 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큰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에 기간을 두고 도민들한테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 행정체제 개편되는 행정체제가 어떠한 것인지, 그 행정체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지금보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잘못 만난 우리의 신제품 우윤택 교수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민생 경제 그게 뭐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서민 경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번 총선에 오면은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의 반서민 정책들에 대한 심판이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이 총선 전체를 나는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흐려놔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그런 부분 아직까지 국격을 떨어뜨리고 뭐 모든 실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지금의 서민 경제, 민생 경제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 총선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변정소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변정소가 좀 변정소 같지가 않다. 예, 오늘은 특별히 네. 순한 맛으로 네, 저희가 네. 진행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막 업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오늘은 좀 차분히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요 변정소 매운맛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 아니 이게 신제품 화이팅! 아니 내가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세게 얘기를 못 하겠어. 나 그러니까 저희 다음부터는 좀 세게들 얘기해 예, 주세요. 예, 예. 예. 아니, 또 우윤택님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이, 그렇죠. 예, 적나라하게 공격. 저희가 예, 우윤택님 또 이제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만 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 변정소 요즘 날이 갈수록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가면은 두 분 아마 이제 제주 지역 정치의 인싸가 되지 않을까. 예, 두 분을 정치 인사로 꼭 만들기 위한 적국칼의 이 원대한 계획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변정소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